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군의 한중일TV의 우수군입니다. 우리나라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우수군입니다. 오늘은 그 발등의 불을 만들어버린 중국, 그리고 발등의 불을 만들고 있는 일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중국인데요. 지난 11월 24일 홍콩의 구의원 선거 결과 범민주 진영이 452석 가운데 85%를 차지하는 등 그야말로 압승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와, 네. 참고로 지난 4년 전 선거에서는요, 범민주 진영이 118석, 26%에 불과했고요. 친중 진영은 327석, 72%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반전은 지난 6개월간 홍콩이 온통 몸살을 앓다시피 한 시위의 결과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시위대에 대해서 점점 더 강경 대응하는 행정당국을 보면서 침묵하던 다수의 홍콩 시민들이 범민주 진영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그야말로 민주라는 잔디밭은 밟으면 밟을수록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며 생명력도 그만큼 강해진다라는 역사적 교훈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입니다. 네, 이를 두고 비평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욕심과 과욕이 빚어낸 결과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송환법을 반중 인사를 색출하고 검거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려다가 지금 이 지경을 만들었다라는 것인데요. 참고로 중국은 1997년 홍콩을 반환받을 때 50년간 일국 양제를 약속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2047년까지 기다리기만 하면은 홍콩도 마카오도 뭐 곧 중국이 될 텐데, 완전히 될 텐데, 조금 일찍부터 자기 영토로 자기 통치를 좀 더 강화시키려는 그런 욕심에서 오늘날과 같은 사태를 빚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홍콩의 시위는 더 거세져 갈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뭐 이미 중국 당국은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곤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언론 매체에서는요, 뭐 강경 대응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지금부터입니다. 홍콩도 홍콩입니다만, 홍콩의 시위가 더 거세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만, 발등의 불은요, 홍콩 외에 더 큰 불씨인 대만으로도 이미 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만으로도요. 네, 이미 대만에서도요, 중국 당국이 홍콩에 대한 강경 진압을 보면서 지금 대만의 집권 여당인 민진당, 그리고 차이잉원 총통의 지지도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하지만 중국 당국이 홍콩에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만도 중국과 더 가까이 가고 중국화가 된다면은 홍콩처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서 대만 사람들이 민진당과 차이잉원 총통에 대한 지지를 더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대만에서 총통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민진당과 차이잉원 총통은 재선의 가능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요, 그야말로 기사회생이라는 사자성어가 뭐 적합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반전되고 있습니다. 그 최대의 공신은 바로 홍콩에 대한 강경 진압, 그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현재 중국 당국은요, 내년 1월 달로 예정된 대만의 총통 선거에 총력을 집중하면서 노심초사 바라보고 있습니다. 민진당이 다시 집권하면 안 돼. 민진당은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이지 않습니까? 민진당이 다시 집권하게 되면은 미국과의 관계가 더 강화될 테고, 그것은 자기들한테는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홍콩보다는 훨씬 더, 홍콩과는 비교가 안 될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지금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발등위에 떨어져서 불이 붙고 있는 그 불씨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작은 욕심 하나로 인해서 커다란 두 개 금이 가고만 그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될 것인가, 지금 상당히 곤욕스러워하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네, 이러한 형국은요, 또 다른 우리의 이웃나라인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요, 좀비 정치인. 내는 이 과거 냉전시대로 멈춰져 버렸지만 몸은 아직도 기형적으로 살아서 움직여서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널리 민파만 끼치는 이 좀비 정치인 아베 신조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발등에 불이 속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지소미아 유의 결정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 사이에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하나의 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본 측은 얘기합니다. 일본은 양보하지 않았다. 일본의 완벽한 승리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나섰습니다. 분명히 사과를 받았다 라고. 이에 대해서 또 일본의 산케이라든가 요미우리와 같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일본 외무성 관리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일본은 사과한 적이 절대 없다는데 라면서 조롱하듯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우리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과를 확실히 받았다면서 또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의 관방장관, 우리는 절대 사과한 적이 없다면서 이와 같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일본의 이 치졸한 모습의 발로,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일본이 아니라 쫄장부 아베를 따르는 아베 일파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매우 한심한 모습이라고 심하게 격하게 일갈하고 싶습니다. 섬나라 일본이지만 언제까지나 갈라파고스처럼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더욱 많은 일본인들도, 더욱 많은 일본의 기업들도 그것을 알고 다른 나라들과 함께 국제 협력하면서 하나가 되어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좀비 정치 협작군 아베 일파들은 일본을 계속해서 섬나라로 끌고 가려고 하는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아베 일파가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온 다음에 확 바뀐 이 적반하장적 행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동영상, 중국에서 보는 지소미아, 쩔쩔 부랴부랴, 그리고 대한민국 한번 보십시오. 이 지난 동영상에서도 약간 암시를 했습니다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일본의 이마이 다카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아베 신조의 핵심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정무비서관도 역임을 했고요.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즉 경제 보복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이 이마이 다카야인데요. 지난 17일 일요일이죠. 제가 일본 측으로부터 이 이마이 다카야를 접촉한 한 일본인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인즉, 이마야가 말하기를 아베가 상당히 곤욕스러워하고 있다. 이 지소미아가 이제 종료되면 정말 쉽지 않은데 라는 식으로 되게 곤욕스러워하고 있다. 한국이 좀 강경한 태도를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준 듯한 모습을 슬쩍이라도 흘려준다면은 자기들이 아베한테 잘 얘기해서 이 한일 양국의 경색 국면을 잘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넌지시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한국 측에 흘려주기를 바랬던 것이고, 한국의 다른 측에도 그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만 저는 민간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제가 아는 그 일본인이 다급하게 이와 같은 소식을 들려주면서 한국 측에 전달을 해가지고, 한국 측이 급격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이와 같은 속사정을 좀 알고 좀 부드럽게 완화해 줄 수 있는 듯한 모습만 취하면은 지소미아 정국은 어느 정도 부드럽게 되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 한번 잘 좀 얘기 좀 해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한국의 몇 군데 정부 기관에 그것을 전달을 했고, 그것이 영향이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며칠 후에 우리 정부는요,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죠. 일본도 너무 쩔쩔매고 아베도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도 부랴부랴 중재에 나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과 일본의 체면도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발 유예 결정을 내림으로써 물러서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미국과 일본과의 향후 협상에서 우리는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다목적 결정을 내린 것, 다목적 계산하에, 고도의 계산하에 결정을 내린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 측도 분명히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했던 것일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적반하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응? 자기들이 힘들 때 도와줬더니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 같은 분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이미 끝났다. 일본은 이미 발전의 정점을 찍고 쇠퇴하는 길밖에 남은 곳이 없다. 그러면서 그 원인 중에 하나 크게 들고 있는 것이 일본의 정치 리스크, 정치 협잡군들이 자기들 멋대로 일본을 이끌고 있다는 것, 퇴행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그런 것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베 신조와 같은 좀비 정치인으로 인해서 일본이라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나라가 계속해서 쇠락하고 있는 것이죠. 아베 일파는요, 우리를 졸로 봐서 수출 규제라는 것 건드렸죠. 그러면서 자기가 깨갱깨갱 힘들어졌던 것이죠. 우리가 대승적으로 그걸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염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졸이 아니라는 것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베 일파는 정작 그 일본과 일본 국민들을 졸로 보고 있는 것이죠. 국내 언론 플레이용으로 계속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사람들 말을 안 하고 추정하고 복종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는 아무리 일본 사람, 일본 사회라고 하지만 압니다. 이런 것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요, 아베 일파는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베 일파 씨, 귀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귀국의 중세시대도 보십시오. 집권층이 제대로 못하면요, 한순간에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귀국의 국민들은요, 바보가 아닙니다. 귀국의 국민들은 졸이 아닙니다. 스스로 일본이라는 나라, 자신들의 귀국 여러분들의 아베 일파의 발등에 불씨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크게 후회할 것입니다. 지금 일본 사회, 일본 국민들은 냉엄한 눈으로 당신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저는 아베 일파에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중국 옆나라에서 지금 발등에 불이 붙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아베 일파는 섬나라에 갇혀서 그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케이스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